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2살 여성입니다. 현재 피부과 상담 실장을 하면서 아이 둘을 혼자 키우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고 시댁에 너무 시달려서 시자가 달린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하죠. 저도 비슷하게 시댁에 시달린 경험이 있고 보니 그 말이 이제야 와닿네요. 그들만의 세상. 제 전 시댁 얘기 들어보실래요? 저는 위로 4살 연상인 언니와 딸만 둘인 집안이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동네에서 꽤 이름난 냉채 족발집을 운영하셨고, 기억을 더듬어 보면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언니와 함께 할머니 손에서 컸던 기억밖에 안 나네요. 맞벌이하는 부부가 있는 집은 첫째가 부모처럼 동생을 케어하는 집안이 꽤 있잖아요. 저희 언니가 딱 그랬어요. 중요하고 큰 일들은 할머니가 해주셨지만 작고 소소한 챙김은 항상 우리 언니가 해줬더랬죠. 제 나이 8살, 우리 언니가 12살일 때 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동네 은행에 가더니 자기가 모은 쌈짓돈을 들고 너도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돈 생길 때마다 통장에 돈 모아야 한다라고 제 조기 금융 수업을 해줄 정도였다니까요. 30년도 더 된 일이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 언니는 어릴 적부터 똑부러졌구나 싶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언니가 보호자 노릇도 해주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감싸주고 도와주고 제 인생의 귀인이 따로 없었네요. 시간이 흘러 언니는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갔고 제가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도 언니는 자기는 피부과 전문의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제가 뷰티에 관심이 있으니 관련 학과를 다녀보라고 권해줬어요. 그러면서 다음에 병원 내면 같이 일하자고요. 그리고 언니 말대로 전문대 미용학과를 나와서 성형외과 상담 직원 일을 몇 년 하다가 결국 20대 후반에 언니 피부과 병원에서 상담 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20대 후반 언니 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사촌 오빠가 명절에 저희 집에 와서 대뜸 괜찮은 남자 한 명 소개시켜줄까? 하는 거예요. 사촌이라 집안 행사에서 가끔 보기는 해도 사적인 교류는 없었던 오빠가 갑자기 남자 소개를 해준다니 호기심은 잃었어요. 그 오빠는 부산에서 유명한 공업대학을 나왔었거든요. 늘 여자들이 넘쳐나는 여초 사회에 살던 저는 이게 웬 좋은 기회냐 하고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사촌 오빠의 후배라는 남편은 IT 계열 대기업 연구소에 다니고 아버님이 해외 무역 사업을 크게 해서 잘 사는 집안이라고 했어요. 직접 남편을 만나고 사귈 때도 부유하게 자란 티가 나더군요. 하지만 제가 남편에게 진짜 반한 이유는 여자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공감을 잘해준다는 점이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도 위로 누나가 있고 엄마랑 살갑게 지내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비록 제가 남편보다 2살 연상이긴 했지만 연하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의젓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교제한 지 3년 만에 별탈 없이 결혼하게 됐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재력이 괜찮아서 신혼집도 해주시고 무난하게 양가 지원받고 결혼했더랬죠. 결혼하고 신혼 초에는 큰일 없이 평범했어요. 남편이랑 저랑 둘 다 집안에서 막내라 양가 맏아들이 집안일 알아서 처리해주지 맞벌이에 신혼집도 멀리 떨어져 있지 해서 각자 일만 하고 신혼생활에 빠져 있었지 거슬릴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없는 집은 없다고 결혼하고 첫 명절날 시댁 집안 행사에서 저는 뭔가 잘못됐다 하는 낌새를 눈치채버렸습니다. 저희 시댁에 유난 떠는 공주님 한 분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결혼 전 양가 상견례나 결혼 초반에는 조용히 계셔서 몰랐던 일이었죠. 그런데 제가 신혼여행에서 허니문 베이비를 가지면서 시어머니의 본색을 알게 됐지 뭐예요?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설날이었어요. 제가 임신 4개월이라 임신 중기이기는 해도 피로감도 있고 막 배도 나오고 허리 통증이 있었거든요. 추산이기도 하고 해서 조심하고 있는 터라 시댁에 갈 때도 남편이 크게 걱정 말고 쉬라고 하더군요.
시댁에는 시부모님, 신우 가족들, 아버님 형제 가족들 등 구정이라고 많이들 모였더라고요. 저희 친정은 친척들도 별로 없어서 명절을 단촐하게 지내는데 남편 집안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큰 집안 행사여서 신기했네요. 이제 막 불러오기 시작한 제 배가 신기한지 조카들이 막 만져보고 저는 남편과 거실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설 차례 음식을 마련하는 부엌에서 우당탕하고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질색팔색을 하며 주방을 뛰쳐나오시고요. 시어머니 뒤를 따라온 친척 고모님이 어떻게 30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 모양이냐고 하면서 혀를 차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모님과 제가 눈이 마주치자 저를 부엌 쪽으로 부르셨어요. 안 되겠다. 새며느님, 이리 오소. 아직 입덧 하는가? 아니요. 저는 원래 입덧 증상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거 잘 됐구먼. 내 보아하니 자네 시어머니가 대신 입덧하게 생겼어. 그러니 며느님이 대신 음식 좀 하자. 네? 어머님이 입덧을 하신다고요? 그게 무슨... 당신 시어머니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3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돈베고기, 고래고기를 보면 구역질을 해서 말이야. 도대체 저 생선들이랑 무슨 원수를 졌는지 보기만 해도 진저리를 치네. 냄새도 안 나는 고기한테 냄새 난다고 손가락질하고. 며느님은 고래 상어고기 본 적 있어? 네, 어릴 적부터 가끔 먹기도 하고 저희 할머니가 별미라고 좋아하셨어요. 맞다. 울산 아가씨라 했지? 그럼 더 잘 됐네. 며느님이 시어머니 대신 조상님께 정성을 다해 음식 차려보자고. 어떻게 음신한 며느리보다 더 유난을 떠내? 너는 저리 가 있어. 수더분한 며느리 들어와서 너는 이제 살았다 치자. 고모님은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제 손을 잡고 부엌으로 데려가셨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얼떨결에 차례 음식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도 허리는 당기고 힘들어서 앓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고 잠시 쉬라고 고모님이 거실로 내보내시기는 하셨는데 눈치가 엄청 보였어요. 시아버지가 장남이고 설 차례를 시댁에서 지내는데 주체가 되어야 할 시어머니와 신우는 거실에 앉아서 놀고만 있고 친척 고모님과 아주머니들이 힘들게 차례 음식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이게 뭔 일인가 싶었어요. 제가 명절 음식 일을 돕자 친척 아주머니분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제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에 가사 도우미 분들을 쓰고 주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원래 서울에서 곱게 자란 외동딸인데다가 바닷가 비린내를 그렇게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물론 음식이나 집안일도 젬병이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12살 많은 부산 사나이 시아버지가 첫눈에 반해서 둘째 부인으로 혼인했다고 해요. 시아버지가 재혼하신 건 알았지만 막상 시부모님 러브스토리를 들으니 장난 아니더군요. 4살 된 어린 딸이 있었던 시아버지는 띠동갑 나이 차이와 재혼 때문인지 자기 회사에 입사한 비서였던 시어머니한테 첫눈에 반했지만 선뜻 함부로 못 다가갔다고 해요. 시어머니도 20대 중반이고 나이 많은 사장한테 무슨 연정을 품었겠어요. 하지만 둘은 소위 일하다 눈이 맞았고 시어머니 친정에서 뜯어말리는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 옛날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때에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연애하고 사랑했다고 하면 말 다 했죠. 원래도 연애 때부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공주 대접하면서 떠받들고 살았었는데 속도 위반으로 저희 남편을 낳고 결혼을 하면서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말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까지 하더래요. 처녀의 어린 마누라가 금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예뻤겠어요? 안 그래도 돈이 많던 사업가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처갓집 말뚝에 절 올리면서 자식보다 마누라 위주로 사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시집 와서 평생 일 한번 해본 적 없고 가정부 운전사까지 두고 살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명절이나 집안 행사에도 웬만하면 사람 부리고 일 안 하는데 조상 차례나 제사는 정성이 들어가야 해서 후손들이 음식 준비해야 한다고 일 못하는 시어머니 대신 자신들이 하고 있다고요. 친척 아주머니들은 네 시어머니가 무슨 팔자를 타고 난 건지 공주 같은 인생을 사냐고 한숨 지으며 음식하시더라고요. 잠시 뒷담화 갔던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니 뒷목이 뜨끈해지면서 멍해졌어요. 친구들에게 시댁이나 시어머니 험담을 들으며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리고 귀뚱으로 흘러들었었는데 친척 아주머니들의 30년 쌓인 한을 듣고 있자니 어쩌면 제가 시댁살이의 끝판왕을 만난 것만 같았다고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차례를 지내고 탕국이 맛있어서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옆에서 비위상한다며 상을 물리는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오구오구하며 시어머니 등을 토닥이고 있는 시어버지가 보이고요. 앞으로의 시댁 삶이 순탄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불현듯 했더랬죠. 그로부터 반년 후 저는 첫 아들을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3.2kg의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는 첫 아이라서 그런지 감동 그 자체더라고요. 특히 저희 친정에서는 첫 손주라서 더 귀해하시고 이뻐하셨어요. 다만 한여름인 7월 말에 아이가 태어난 터라 제 산후조리가 쉽지만은 않았어요. 산후조리원보다 친정이 편해서 그곳에서 조리하고 있었는데 아이 낳고 일주일 만에 시부모님들이 손주를 보러 오셨었어요. 제가 친정집 안방에 누워 조리하고 있었고 몸을 푼 지 얼마 안 됐기에 될 수 있으면 손님 맞이를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신우 자식이 아닌 자기 친아들이 낳은 첫 손주니까 그렇게 보고 싶고 궁금했었나 봐요. 저와 남편이 거절했는데도 시아버지를 조르고 졸라서 손주를 보러 기어코 오셨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게 시어머니는 날씨가 왜 이렇게 푹푹 찌냐고 하면서 선풍기를 트시더라고요. 시원한 거실에 나가 있으면 될 걸 굳이 제가 산후조리하는 방에 앉아서 선풍기까지 트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도 아이를 낳아본 사람이 이제 출산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며느리 앞에서 자연 바람도 아닌 직접적인 바람을 틀고 자기 더위를 식히다니요. 저는 초산이고 몰라서 그냥 기분 나빠하고 말았는데 그 덕에 지금도 바람이 부는 날이면 팔목이 시큰하고 눈이 시려요. 이게 시어머니가 준 출산 선물이라면 선물이네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자기 아니와 자기 남편, 아들, 손자만 귀하지 나머지는 신경도 안 쓰고 늘 공주같이 우아를 떨며 사셨어요. 시집와서 첫 명절부터 매년 제가 음식장만을 도맡아 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새아가 새아가 저를 부르며 이것저것 시키기 바쁘셨어요. 특히 정신없이 바쁠 때는 버릇처럼 저에게 아줌마라고 가정부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도 당황했는지 저를 보고 어찌나 익살맞은 귀여운 표정을 짓던지요. 그건 시아버지에게나 통하는 애교지 며느리에게 할 짓은 아니잖아요. 늘 곤란한 일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때우거나 모면하고 지나갔어요. 그럴 때마다 나이는 어디로 먹었는지 철부지 애 같다는 생각을 하며 제가 뒤처리 많이 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무슨 일을 하거나 대신 일처리를 하면 사과도 없고 감사도 없고 시집을 왔으면 응당해야 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안면몰수 하더라고요. 정작 자신은 시집와서 시집살이는커녕 사람들 부려먹기만 한 사람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저도 직장 핑계, 아이 핑계까지 만들어가며 시댁을 멀리하곤 했죠. 제가 시댁을 멀리하던 초기에는 시어머니가 맏며느리가 시댁일 안 하면 누가 하냐고 바락바락 화를 내시고 들으라는 듯이 잔소리를 하시더니 그 뒤로는 포기하셨는지 그런 말도 안 하시고 연락도 안 하시더군요. 며느리 속 긁는 것도 성실한 성격이나 가능하지. 시어머니는 쉽게 피로함을 느끼고 다 내려놓는 게 보였어요. 어차피 제가 연년생 아들 둘을 키우면서 주말에도 피부과 일을 하고 있었기에 시어머니 뒤치다거리도 더는 할 수 없었기도 했고요.
결혼 초에는 뭣도 모르니까 시어머니 심부름과 일부림을 받아줬지. 아이 낳고 3, 4년이 흘렀는데 그걸 어떻게 다 받아주나요? 딸 취급도 아니고 개인 비서, 가정부 부리듯 부리는데 말이죠. 그러다 제 결혼 5년 차에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시댁과 갈등의 서막이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님이 이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돌아가시자 받아들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평소 건강에 자신하던 분이었기에 가족들도 죽음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고요. 시아버지 장례식 기간에 시어머니는 혼절만 몇 번 하셨어요. 그렇게 자신이 의존하고 사랑받던 남편이 없어지자 시어머니는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 제 남편에게 푸셨어요. 남편이 일로 연락이 안 되거나 바쁠 때면 저한테까지 연락해서 오라고 한다든지 그러시고요. 시아버지 장례식 때부터 제 남편을 시아버지라고 불러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역시나 시간이 지나자 집착의 기미가 보이더니 어느 순간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달 뒤 저와 남편을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제가 아들 둘 케어하고 일도 바빴기에 남편이 혼자 시어머니를 돌봐주고 자주 찾아뵀었는데 저희 네 애를 모두 불러서 시댁으로 간 건 시아버지 장례 이후 처음이었어요. 세아가, 너희 결혼한 지 5년 됐고 손자들 아직 어리지만 쑥쑥 크는 사내 아이들을 한 방에 같이 키우기란 쉽지 않잖니? 23평 좁은 전세 아파트 방 2개에 그러고 사는 게 어디 쉬워? 그러지 말고 마당 딸린 시댁집 너희가 가지고 합가하는 게 어떻겠니? 이 큰 집에 나 혼자 덩그러니 사는 것도 힘들고 말이다. 예전처럼 사람이 북적거렸으면 좋겠구나. 아래층은 내가 쓰고 2층을 너희가 쓰면 되지 않겠니? 방도 많은데. 어머님, 갑자기 합가 얘기를 꺼내시니까 당황스럽네요. 그쪽으로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어서요. 30년간 살았던 집이고 남편도 매일 어머님 보러 오는데 많이 외로우세요? 근처 모임이나 친구분들 만나시는 건 어떠세요? 내 말은 그런 게 아니잖니. 가족들 함께 살자는 얘기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 꺼내는 거야. 아니요, 어머님. 고려해볼 것도 없이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랑 제 일터도 멀고 아이들 다니는 시립 어린이집도 겨우 들어간 거라서 포기하고 여기까지 이사 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해요. 남편은 수락하고 싶어하는 눈치여서 저는 재빠르게 말을 막고 싫다고 했어요. 당연히 싫죠. 공주 시어머니를 누가 모셔요. 4살, 3살 남자애 둘 키우고 남편 내조하고 제일 하는 게 이제 겨우 적응됐는데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힘에 부치는데 거기에다 시어머니 뒷바라지에 시족 노릇까지 하면 저는 어떻게 사나요? 더 말이 나올까 싶어 그 자리에서 아예 거절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실망한 눈치였지만 시큰둥하게 알았다고 하고 마시더라고요. 제가 모질지만 그렇게 단호박으로 시어머니와의 합가를 거절한 데는 다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시댁이 먹고 살만 했고 저희가 재정적으로 시어머니를 부양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시댁이 힘들고 저희가 용돈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글쎄요. 합가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봤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아마 시어머님 공주님 성정을 알기에 끝까지 합가 안 한다고 버텼을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노후를 위해서 괜찮은 상가 하나를 남기고 가셨고 들어보니 상가 임대료 수익만 해도 세금 떼고 250만 원 이상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안도가 되던지요. 시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그 정도면 생활이 된다고 생각했고 가끔 손자들 지들 아빠 편으로 시댁에 보내면 되겠다 싶어 합가에 대한 관심을 껐었어요. 그런데 시기가 코로나 때라 피부과 환자들도 줄고 아이들 케어한다고 짬짬이 쉬었더니 그걸 남편에게 귀신같이 들었는지 시어머니가 어찌나 저를 불러서 일을 시켜먹는지 가사 노동 강도가 엄청났어요. 옷방 정리에다 마당 정원까지 손보라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남편에게 일 넘기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자기 귀한 아들은 일 못 시킨다는 거예요. 누구는 귀한 자식 아닌가요? 아무래도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살면서 가정부 부릴 정도는 아니다 보니 여태 하던 대로 못하니까 저를 부려먹으려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워낙 일을 못하니 안 해줄 수도 없고 때 아닌 시댁 청소, 음식까지 해대다 보니 저도 체력이 바닥났어요. 그래서 참다 제가 원더우먼도 아니고 몸이 몇 개가 아니라서 시댁 일까지 못한다고 하니까 자꾸 말도 안 되게 우기고 울먹이셔서 그냥 일하시는 분들 불러서 처리도 몇 번 했네요. 그래도 혹시나 버릇될까 싶어서 그 후로는 시어머니 연락이 오면 모른 척하고 말았고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건너들었는지 왜 엄마 전화 안 받냐고 하길래 남편에게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빨리 죽고 우리 아이들은 아빠 밑에서 크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 제가 진짜 병이 나서 퍼져 누워버려서 남편이 애들 케어에 집안일까지 혼자 다 해야 했는데 남편도 느끼는 바가 있었는지 저에게 시댁 일 좀 하라고 뭐라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시어머니 혼자서 챙기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그때부터 퇴근하는 길에 아예 시댁에 들렀다가 9시에 집에 들어오게 됐어요. 제가 너무 늦게 집에 오는 게 아니냐고 걱정을 하자 남편은 시기가 이러니 친구도 못 만나고 모임에도 못 나가고 시어머니가 더 외로워한다며 자기가 엄마를 돌보는 거니까 이해해달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자기 엄마 안쓰러워하고 걱정하는 효심에 그럴 수 있다 생각했고 저는 시댁 가정부에서 1차적으로 벗어났으니 잘 해결됐다고 생각했어요. 매번 퇴근길 시댁 방문 덕분에 남편이 밤에 술 회식 같은 것도 하지 않고 밤 9시에 잘 들어오니 걱정도 줄고 남편 저녁 따로 차릴 일도 없긴 해서 한편으로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했죠. 그런데 제 생각이 엄청난 착각이었다는 걸 그 후 1년이 지나고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매일 시댁에 가 있으니 오히려 시어머니의 남편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진 거였죠. 그리고 무슨 일인지 신우까지 나서서 저에게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옳게, 엄마 저렇게 혼자 두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나라도 모시고 싶지만 아시다시피 나도 시부모님 모시고 있는 입장이라 엄마 자주 보는 것도 힘드네. 들어보니 남동생이 매일 엄마 보러 가는가 본데 번거롭게 뭐하러 그래? 그냥 합가하는 거 어때? 안 그래도 전에 엄마가 올케한테 합가하자고 먼저 말 꺼냈다면서? 형님도 아시잖아요. 지금 사는 곳이랑 시댁이랑 거리가 꽤 멀어요. 애들 다니는 어린이집도 빠지기 그렇고 회사도 지금 사는 곳이 훨씬 교통이 좋고요. 그거야 다 적응하기 나름이지. 올케, 그런 건 핑계다. 이참에 전세에서 벗어나서 자가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우리 친정집 꽤 비싸. 이 일대가 개발도 된다고 하고 노른자 땅이라니까? 아님 혹시 나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 아니지? 내가 장녀긴 하지만 이 집 올케랑 동생한테 양보할게. 원한다면 이 집 포기한다는 각서도 써줄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랑 살림 합치고 여기로 이사와. 형님도 참 그런 고민 아니에요. 합가하려는 생각했으면 결혼하면서 바로 시댁에 들어왔겠죠. 나도 결혼하고 살아봐서 알지. 누가 시댁살이를 하고 싶겠어. 그리고 우리 엄마 유난스러운 거 나도 남동생도 다 알아. 그래도 이제 나이 드시고 해서 덜 하셔. 옛날에는 더 엄청났다니까. 내가 엄마랑 합가한다고 하면 자주 들여다볼게. 그리고 올게 이사 들어오면 세탁기 건조기 해주고 오래된 가전제품 다 바꿔줄게. 어때? 생각해봐. 신우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저희 식구가 시어머니랑 합가하면 사용할 가전제품까지 다 바꿔준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랑 남편 결혼할 때 부조 30만 원